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통합의 시계바늘은 빠르게 굴러가고 있지만 지역 경제계는 자율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는 반도체 기업 유치를, 전남 서부권은 주청사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전남 동부권의 주요 의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민선 9기 기초의회 출범을 앞두고 여수와 순천에서 소수 정당과 무소속 당선자들이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일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80여 명이 사기 분양을 당했다며 200억 원대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통합의 시계바늘은 빠르게 굴러가고 있지만 지역 경제계의 행보는 저마다 다릅니다. 법적 지위와 구조적 특성에 따라 선제적 통합에 나선 금융권이 있는 반면 민간 단체들은 철저히 기관별 현실에 맞춰서 자율적인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구역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의 거대 광역자치단체로 새로 태어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다음 달 1일 단일 경제권 출범을 앞두고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금융기관입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은 통합 전남 광주본부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농협은 광주와 남학 가운데 어디에 통합본부를 둘지 치열한 저울질이 한창입니다. 광주와 전남 신용보증재단 등 법적으로 통합 의무가 있는 출연 출자 기관들도 올해 말 합병을 목표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을 통합하는 걸로 지금 방침이 정해졌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준비할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TF 팀을 통해서. 하지만 민간 경제단체들로 시선을 돌리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기관별 내부 구조와 지위에 따라 통합에 대한 접근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실제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영자 총협회는 광주와 전남 모두 통합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상공회의소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와는 달리 전남은 단일 조직 없이 여수와 순천, 광양과 목포 등 4개의 시 단위로 쪼개져 있어 당장 협의를 시작할 대상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단체 성격상 각자 각 기관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인정됐을 시 이제 통합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대 단일 경제권을 향한 행정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지만 지역경제단체들의 실질적인 물리적 결합까지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서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현재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 중에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요.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은 맑은 하늘 사이로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역시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 볕 차단에 신경 잘 써주셔야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가 갑작스럽게 불안정해지면서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20도를 밑도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 곡성의 낮 기온도 31도까지 치솟으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광주에서는 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앞으로 3주 뒤면 시작되죠. 광주에서는 반도체 기업 유치를, 전남 서부권에서는 주청사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반면 전남 동부권의 주요 의제는 관심 밖으로 밀리면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장성에 조성된 첨단 3지구에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합작한 빅딜에 광주가 미래산업 선점에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전남 서북권도 반도체 입지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최근 AI 컴퓨팅 센터가 들어설 해남을 SK투자의 최적지라고 강조하며 공격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 서북권에선 주청사를 무한으로 확정해달라는 민관 대책위까지 출범했습니다. 동부와 서부, 광주 세 곳 청사를 골고루 활용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며 현재 전남도청을 주청사로 굳히기 위해 인근 서남권 시군과 손을 잡겠다는 겁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전이지만 미래산업과 주청사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반면 전남 동부권은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공항개발계획 발표가 임박했지만 지역 수건인 여수공항 국제선 승격은 현안에서 밀려나 있고 동부청사는 청사 증축이 기대됐지만 인력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무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보완합니다. 보완하고 일부 광주와 이 무안청사의 일부 인력을 또 그쪽에 조금 더 이제 어떤 기능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지역에선 동부청사가 보완 기능에 머물 경우 통합의 수혜가 특정 지역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역별 현안을 고르게 반영하려면 권역별 청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 주권 정부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민들의 의사가 정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청사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려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권역의 현안을 핵심 의제로 올리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주철현 의원은 오늘 여수 MBC와의 통화에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당선인들이 조만간 간담회를 열고 지역의 중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를 앞두고 광주시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인프라 등을 앞세워 유치 당위성 부각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와 치과대학 2곳, 치과 전용 소재 부품센터가 한 도시에 있는 곳은 광주뿐이고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제안해왔다며 호남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광주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지난 2024년 법적 설립 근거가 마련됐는데 광주를 비롯해 대구와 부산, 충남 등 4개 시도가 유치 경쟁에 나선 상태입니다. 민선 9기 기초의회 출범을 앞두고 여수와 순천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과 무소속 당선인들이 연대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견제하고 균형감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여수시 의원으로 선출된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당선인은 모두 5명. 순천시 의원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무소속 후보가 각각 2명씩 당선돼 이전보다 정당 구도가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당선인 비율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거론되는 건 소수 정당과 무소속 당선인이 연대하는 방안. 5명 이상이 모여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의사 일정이나 안건 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식적인 협상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구성 과정에서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도 생깁니다. 의장단의 교섭단체의 누군가 들어가 있어야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 근본적으로 그것은 요구를 하고 싶고요. 여수에선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당선인이 협상을 앞두고 있고 순천에서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무소속 당선인 간의 교섭단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 전남 지역 기초의회에서 교섭단체가 구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쟁점 상황도 있고 의회와 집행부의 쟁점 상황이 있잖아요. 특정 정당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당이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진짜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수와 달리 순천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3월 순천시 의회에 발의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오늘 상임위원회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의회 당선자들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워크숍을 열고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 시도당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원 당선자 83명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통합특별시의회 운영 규칙과 원구성 방향,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초대 의장 선출 방식이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 소득 마을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해남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첫 교육이 열렸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는 주민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해남군에서 열린 찾아가는 햇빛 교실 교육 현장입니다. 이번 교육은 햇빛 소득 마을의 의미와 사업 추진 과정,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문가와 실제 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주민 참여 방법과 수입 구조 등을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참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햇빛 소득 마을이 어떤 이익을 주는지,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는지 이런 걸 좀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요. 제가 하고는 싶은 마을이 한 100여 개 된다는 거 들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그 모든 마을들이 이런 기회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꼭 햇빛 소득 마을이 조기에 많이 안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교육 뒤에는 주민들의 질문에 전문가와 사례 발표자들이 답하는 토크형 간담회도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ESS 설치 비용과 부지 확보, 복잡한 행정 절차는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문제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과연 추진이 돼서 그 마을의 주민들이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정말 행복해진 방향으로 이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는 갈등과 분열의 구조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냉철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면 성공 사례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 여주 구양리와 전북 완주 서복마을에서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해 주민복지와 마을 운영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설치를 하면은 그래도 복지시설을 조금이라도 복지시설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그 말을 듣고 추진을 하게 돼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국 3천여 개의 햇빛 소득 마을 조성을 추진할 계획. 에너지 전환의 이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농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26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공개 서한과 입장문이 공개됐습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김 전 대통령이 1984년 미국 망명 당시 미국 상원 의원에게 보낸 서한과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소식지에 실린 입장문, 기로에선 한국의 민주주의, 나의 견해와 제안 등입니다. 해당 자료는 지난 4월 일본의 한 국제대학 교수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남북 대화의 필요성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서울 김대중 평화센터에서는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15 남북 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과 특별 강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광주시교육청 법정 전입금 1,000억 원을 올해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광주시로부터 법정 전입금 1,000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인건비 재원으로 반영했지만 정작 광주시 추경안에는 법정 전출금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번 추경이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 대응 예산 중심으로 편성돼 법정 전출금을 추가로 반영할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부당 남용을 막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생성형 AI나 문장 생성 프로그램이 만든 관찰 의견을 학생부에 그대로 기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학생부 작성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남교육청은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현장 지원단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면서 대형 자연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집중호우로 토사가 쏟아져서 열차가 탈선하고 항공유가 누출돼 폭발하는 사고를 가정한 대규모 재난 대응 훈련이 세종에서 진행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전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붉은 연기가 열차에서 새어나오고 이내 주변을 온통 뒤덮습니다. 매캐한 연기에 입을 막은 주민들은 서둘러 대피소로 몸을 피합니다. 구조대원들은 열차에 탄 부상자들을 분주히 들것에 실어 옮깁니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동원소방역 2만 57명, 장비 16군데이며 14시 23분경 대응 3단계 발령.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져 쏟아진 토사로 항공유를 싣고 달리던 화물열차가 탈선하고 항공유가 흘러나와 폭발한 극한의 상황. 실제 매달 1250만여 리터의 항공유가 통과하고 비탈면에 위치한 세종 부강 화물역에서 대규모 재난 대응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경찰과 소방뿐 아니라 금강유역 환경청 등 25개 기관이 모여 화재 진압부터 기름 방제와 피해자 지원까지 실제 같은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각 기관들이 어떻게 어떤 장비를 동원해야 되고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로 인한 대형 재난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하루 사이 172mm의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에서는 선로에 유입된 토사로 열차가 탈선해 기관사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같은 시기 세종에서는 야산에서 쏟아진 토사가 주택을 덮쳐 70대 남성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산사태 발생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했고 지난해에만 2,600여 건이 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연재난이 사회재난으로 확대되는 복합재난에 대비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효정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80여 명이 사기 분양을 당했다며 200억 원대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슷한 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이 승소한 사례가 확인됐는데 법원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입니다. 사기 분양을 당했다며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한 80여 명의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 이들은 시행사가 호실 내부의 기둥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고 센터 입주기업 직원만 사용 가능한 기숙사를 마치 누구나 입주 가능한 것처럼 속여 분양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시행사의 해명이었는데 최근 비슷한 민사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이 승소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류가 방대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인지했다고 해도 일반인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수분양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던 걸 고려하면 임대 제한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보물 등의 기숙사를 일반인도 임대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거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마치 오피스텔처럼 월세를 받을 수 있다. 기망이고 착오고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게 잘못된 계약이니까 이거를 취소시켜달라는 취지로 대부분 재판을 하는 겁니다.
또 기둥으로 인한 손해를 수분양자들이 알았다면 계약 체결 여부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도면에 검정 직사각형이 기둥임을 의미하는 별도 문구가 없었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도 없어 기둥의 존재나 크기, 형태 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분양사 측은 향후 기둥 존재 등과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분양자들이 서명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서명을 기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받은 것으로 볼 때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승소한 분들은 분양 당시 설명을 녹음을 했다거나 그 자료를 확보하고 근거를 제시한 분들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이를 증명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분양형 레지던스에서 수익금 정산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은 집회를 열고 수익금과 관리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배연환 기자입니다. 강릉시 송정동의 분양형 레지던스 입구에 객실 소유자들이 모였습니다. 소유자들은 최소 5억 원을 투자했지만 수익률은 연 1%에도 못 미치고 정산 내역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객실 소유자들은 수익금과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며 레지던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유자들은 레지던스 운영 수익금과 관련해 관리 운영사의 수익금 산정 근거와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위탁 운영사에는 운영과 비용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유자와 성실히 협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0.8%라는 월 3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돼서 30만 원을 주는지에 대한 이게 공개가 돼야 되는데 이 구분 소유자를 주인으로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들은 관리 운영권을 소유자 관리단에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집회를 마친 소유자 대표들은 관리 운영사 사무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고 취재진도 입장을 듣기 위해 동행했지만 관리 운영사 측은 서울 본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익금 정산을 둘러싼 갈등이 집회로까지 번진 가운데 사태 해결 역시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둘째 주까지 광주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총 1.37% 떨어져 전국과 지방 평균 지수가 모두 상승한 것과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광주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0.29% 오르는 데 그쳐 전국 평균 상승폭인 2.1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국은 기온 상승으로 비브리오 폐혈균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의 주요 증상은 발열과 오한, 복통, 구토 등이며 피부 발진이나 수포 등의 피부 병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6 단오 민속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쌀문화관 일원에서 단오의 역사 교육을 비롯해 수리 취떡 만들기와 창포 샴푸 바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인원은 70명이며 신청은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서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현재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 중에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요.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은 맑은 하늘 사이로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역시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 볕 차단에 신경 잘 써주셔야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가 갑작스럽게 불안정해지면서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20도를 밑도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 곡성의 낮 기온도 31도까지 치솟으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광주에서는 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